50대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의 잔리에 나아갑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쉼없이 달려왔지요. 그렇게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때는 북적였던 주변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연락이 잦던 친구들과도 어느샌가 멀어졌습니다. 고요함이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하지요.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고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 후반의 여정은 관계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비로소 주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른 감정이 들까요? 그 차이는 마음의 준비에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외로움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상실이라 여기기보다는 기움이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마치 한 장의 수치화처럼요.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공간을 색으로 가득 채우면 오히려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여백이 들어가면 그림 전체가 살아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색이라면 나이 들어 찾아오는 고요함은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있어야 삶의 숨통이 트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몇 명의 사람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타인과의 단절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을 찾기에 앞서 나와의 관계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나를 돌보는 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면의 건강을 돌보는 시간. 노후를 준비할 때 우리는 흔히 건강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건강입니다. 몸은 조금씩 늙고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졌어.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 존재 의미가 사라졌어. 그러나 그건 밖의 기준으로 3년 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안을 바라보는 삶으로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찾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이 나를 위로하고 하루를 따뜻하게 열어줍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에게는 깊은 평화가 되는 그런 순간이래요. 바로 그런 것들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면의 건강을 위한 작은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 이야기는 곧
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80대에 접어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낯선고 두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이별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홀로 남게 되고 평생을 함께하던 사람 없이 혼자 노년을 보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지요. 우리는 종종 이 순간을 막연히 생각하거나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 일은 아직 멀었어? 설마 내가 먼저 남게 되겠어?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70대에 들어서면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병간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요. 정원과 약국을 오가며 보내는 시간, 치료비로 쓰이게 되는 모아둔 노후 자금.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간병의 무게가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아직 건강할 때 서로에게 잘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투자하는 데 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주 손을 잡아줄걸? 정이 생기기 전에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걸? 하지만 후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능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15년?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황금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홀로 남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5점. 홀로 남은 삶, 고요한 충만함으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큰 슬픔이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남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루가 주어지고 숨을 쉬고 햇살을 맞으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함께했던 식탁, 나란히 걷던 산책길, 익숙했던 목소리의 부재가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파고들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홀로 걷는 삶도 나름의 텀어가 있다는 것이요. 그동안 배우자를 간병하며 했던 희생. 그 사랑과 수고의 시간들이 이제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여유로 돌아옵니다.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홀로 남은 노년의 슬픔으로만 채울 것입니다. 아니면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작은 기쁨을 찾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아침 햇살 아래 정원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에 잠기거나 조용한 저녁에 일기 한 줄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요.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 고요하지만 충만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6점. 건강은 곧 삶의 기초입니다. 노년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먹고 싶은 것도 의미를 잃게 되지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뇌질환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질병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고지방이 고염식 식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는 비만일 역시 주의해야 하지요. 비만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운동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뼈 건강, 근육 유지, 기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밤잠을 지키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안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호자가 아프면 건강하던 사람도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나머지 한 사람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걱정, 간병의 필요가 그 이유이지요. 또한 기호자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사람의 수명은 그보다 줄어드는 정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세라면 앞으로 약 15년 동안은 두 사람이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객세 시계인 만큼 그 이상 살 수 있지만 그 15년이야말로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황금지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낸다면 그 이후에 홀로 된 시간도 덜 고통스럽고 더 준비된 삶이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집을 함께 쓰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지켜보며 마음까지 돌보는 동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호자의 건강은 곧 나의 건강이라는 것.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무너지고 아내가 지치면 남편의 삶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건강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걷고 함께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 정보를 나누며 서로가 삶의 주치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요즘 단 음식 너무 자주 먹는 거 아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우리 동네 한 바퀴 걸을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기초를 가지는 일이지요. 그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전을보다 안정되게 만드는 두 번째 기둥이 되어줍니다. 제8장 노후를 든든히 지켜갈 두 번째 기둥, 경제력.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더 벌어. 노후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삶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의료비, 생활비, 천주의 선물 하나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요.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70세도 중년처럼 느껴질 만큼 기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심지어 120세까지 살 가능성도 진지하게 이야기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한 9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태질을 좋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예전에는 내게도 월급이 있었고 자식들도 잘 컸는데 경제력을 조금만 더 키워둘 걸. 지금은 그게 제일 후회돼.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앞날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삶의 증언이지요. 그러니 지금 몇 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력을 조금이라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9장
새로운 도전, 인생을 젊게 만드는 힘.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뇌는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도전할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활력은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으로 이어지지요.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에 더욱이 좋은 시기입니다. 글을 써보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나요?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나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작은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수업료, 도구 구입, 이동 비용. 조금의 여유만 있어도 새로운 삶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은 단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만나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길은 또 다른 이유로도 필요합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를 위한 준비입니다. 즉, 식장. 가족을 위한 작은 여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들 다 컸으니 더 이상 손 벌릴 일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결혼을 하고 손주는 태어나고 각자의 삶을 꾸려가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작지만 따뜻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손주의 입학 선물, 자녀의 전세 보증금 일부, 결혼을 앞둔 자식에게 주는 작은 격려의 금액. 이 모든 것은 희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해치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여유, 건강을 위한 준비,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위한 여백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은 결국 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제11장 나를 위한 소비, 적극적인 건강관리.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소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에게 맞는 영양을 챙기며 필요하다면 운동을 배우는 데 투자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식단, 관절을 위해 배우는 수영이나 요가, 정신건강을 위한 독서 모임이나 심리 강의. 이런 것들은 모두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이지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10년 뒤에 내 삶을 바꾸게 됩니다. 경제력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식 생각이 먼저 나요. 이 말은 대부분의 부모님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본래 그렇지요. 심지어 자식이 신이 넘어도 여든이 넘은 부모는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날 대부분을 자식에게 바쳐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의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혼자서도 참 잘 사세요. 부모님이 친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하시니까 저도 안심이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식에게도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과 너무 가까운 관계는 때로는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독립입니다. 질 13점. 바꿔주면 비로소 생기는 기대감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엔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대는 때때로 깊은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어떤 보답을 당연하게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배신감이라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 결혼 자금에, 사업 자금에, 집 전세까지 다 해줬어. 그런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와서 얼굴도 안 비추더라고. 그 말 속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 14점. 내 노후는 내 것이라는 선언. 경제적인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식의 일이 통장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태도와 지혜로운 거절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다.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항상 필요한 만큼만 쓰자 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요. 이미 말을 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준비할게. 앞으로는 스스로 길을 잘 찾아가길 바란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을 성숙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질 15점. 나의 삶을 다시 살게 할 시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후 남는 것이 없는 부모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해봅시다.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 말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삶. 그렇게 내가 행복해지면 자식도 나를 보며 기우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아. 우리 아버지는 항상 여유롭고 멋진 분이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훌륭한 부모이고 또한 행복한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생각할 때 언제나 내가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중에 이 집은 내 거야. 이 회사는 너한테 물려줄게. 엄마 아빠가 모은 돈은 다 너희 몫이야.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게 되지요. 사실 이 말은 자식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주려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말을 듣는 자식은 의존을 비우게 됩니다. 어차피 내 것이 될 거니까 굳이 지금 열심히 살 필요는 없어.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만약 어떤 이유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자식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설명하겠지만 자식은 믿고 있었는데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미리 약속한 재산 이야기는 때때로 가족 관계를 망치는 글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언젠가 주겠다는 약속보다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선언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사랑이며 부모 자신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하지요. 제17장 모르는 것이 약이다. 부모가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알리는 이유. 겉으로는 투명하고 정직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 처녀라도 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언제쯤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필요한데 왜 안 도와줄까? 이런 감정들이 생기면 사랑이었던 관계가 재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감추는 것은 기겁한 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우리는 그저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게 목표야. 이런 말을 평소에 자연스럽게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심어주지 않고 또 부모 스스로에게도 부담을 줄이지요. 자식을 위한 사랑은 때로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제18장 부모의 사랑, 그것은 때로는 간혹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잃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하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부모가 미리 다 해결해주면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도 힘든 일 앞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맹목적인 뒷바라지, 무리한 지원, 끝없는 양보는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 사라져버립니다. 제19장 돈은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력은 인생 후반에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무리한 저축, 쓸 곳에서도 쓰지 못하는 생활, 건강에 필요한 지출까지 아끼는 습관,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제는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정원비, 보양식, 운동기구 이런 것들은 아껴서는 안 되는 삶의 투자입니다. 또한 여행, 소소한 취미, 문화생활
이런 지출은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삶의 환역입니다. 무조건 아껴야 하는 돈도 있지만 쓸 줄 알아야 행복해지는 돈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관리 역시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절한 저축, 안전한 투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소비.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노후를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아프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아프고 나니 그제야 알겠더라. 그땐 왜 미리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도 커진다는 것을요. 건강식품, 정기건강검진, 보조기구, 운동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병원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에는 건강과 관련된 지출에는 조금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여가와 취미생활에서도 필요하죠. 제21장 삶의 온도를 높이는 취미. 60대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일에서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하루하루의 시간이 일정이 아니라 여백이 됩니다. 그 여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고 꽃을 가꾸고 산책을 즐기고 작은 일기를 써내려가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활동들은 외로움이 아닌 고요함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채우는 힘이 생기지요. 가끔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자식들 연락만 기다리게 돼. 그럴 땐 내 삶에 재미가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속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가 바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취미를 자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지요. 한 60대 어르신은 내주 자식과 함께 등산을 다니며 자연 속에서 웃고 대화하고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미는 단지 심심함을 달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행복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제22장 경제적 자유는 마음의 여유로 이어진다.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 질문을 어떤 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60대 이후의 돈은 소유보다 사용의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적절한 소비, 나를 위한 지출,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특히 여가 활동과 취미, 건강관리 등에는 너무 지나치게 절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꼰다와 배우자의 삶을 위한 존중이기도 하니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자식의 결혼식, 손주의 돌잔치,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 삶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는 곧 마음의 여유로 이어지고 삶을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제23장 나를 위한 수비는 삶을 위한 사람. 많은 이들이 돈은 써야 없어지니까 아껴야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쓸모없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순간에 기꺼이 소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힘이 가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풍요롭고 따뜻해지기 위해 경제적 자립, 균형 잡힌 지출, 그리고 가치 있는 소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60대 어르신이 자녀와 함께 등산을 다니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데도, 마음을 나누는데도, 인생을 더 깊이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좋은 취미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요가, 골프, 노래 부르기 같은 활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지요. 또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글쓰기 같은 창작적인 활동은 감성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북돋아줘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를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취미를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과의 연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장 관계는 멀어져도 연결은 남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자녀가 분가하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줄어들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고독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독은 때때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미는 그 고독을 고독함으로 바꾸는 힘을 지닙니다. 부모회나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연이 되지요. 제26장 자아실현, 나의 가능성을 다시 키우는 시간. 취미는 때로는 놀이이지만 또한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언어를 배우거나 요리를 연구하거나 목공이나 수공예에 몰두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일. 이런 활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내 안의 가능성을 다시 끼우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제27장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아가는 힘.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나요?
그 해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에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기준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떠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제28장 인생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 마지막을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끝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다. 기피와 평화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강, 지켜낸 관계, 새로운 경제적 자유, 그리고 나만의 취미와 성취감.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진정한 나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29장 당신의 노후가 평온하길, 당신의 삶이 빛나길.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노후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는 자식 걱정에 지치지 말고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누구보다 많이 참고 견디셨고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이니까요. 앞으로의 시간은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0장 마지막 인사 그리고 작은 부탁.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신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계신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